안녕하세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채널 잘 살아보세입니다. 잘 살아보세 채널은 여러분과 함께 경제적 자유를 실현하는 걸 목표하고 있습니다. 내 자산 상황을 파악하고 효과적인 재테크나 관리 방안을 세워서 5년 뒤, 10년 뒤 돌아봤을 때, 아, 잘 살았구나. 한마디 할 수 있는 성공한 삶을 같이 이루어 나가겠습니다. 경제적 자유를 꿈꾼다면 잘 살아보세와 함께 하세요. 그럼 시작합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거예요. 트렌드 책에서 비롯해가지고 여러 매체에 전파되고 있는 용어입니다. 이 단어를 검색해서 영상을 찾아오셨다는 것은 그만큼 내 상황을 바꿔보고 잘 살고 싶다는 생각이 있으신 거예요. 잘하셨습니다. 시작이 반이라는데 벌써 반을 이루었습니다. 경제적 자유의 개념을 먼저 알아볼게요. 사전적 정의는 경제생활에서 각 개인이 스스로의 의지로 행동할 수 있는 자유를 말합니다. 여기서 키워드를 세 가지로 나눠봤는데요. 경제생활과 스스로, 그리고 자유입니다. 이 세 가지 키워드는 정말 중요합니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에게 알맞은 돈에 대한 원칙과 속성을 정해야 됩니다. 아무리 자본주의 세상이라지만 돈에 대한 요구가 지나쳐가지고 절제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돈을 벌고자 윤리를 넘어서 강력 범죄를 저지르거나 도박에 빠져서 한 번만, 이번 한 번만 대박이 터질 거야 하고 수십 년의 인생을 가져다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복권도 재미로 하는 것이 아니라 일확천금을 노리고 소득의 많은 부분을 쏟아붓는 사람들이 많죠. 여러분은 스스로 자신에게 알맞은 돈에 대한 원칙을 세워야 됩니다. 계획과 목표라고도 할 수 있겠네요. 20대 혹은 30대가 지나기 전에 난 1억을 모을 거야. 이 목표를 위해서는 네일 아트를 좀 저렴한 걸로 바꾼다든지 머리를 염색하는 주기를 조금 늘린다든지 매일 마시는 스타벅스 커피를 백다방이나 메가커피로 바꿔서 마신다든지 이런 아주 사소한 것부터 자신이 가장 잘 지킬 수 있는 현실성 있는 절약 방안을 세우는 것도 스스로 알맞은 돈에 대한 원칙과 속성을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돈에 끌려가지 말아야 해요. 범죄, 도박, 복권에 기대는 돈에 끌려가는 사람이 아니라 스스로 경제생활의 원칙을 세워서 수입과 지출을 관리하고 때로는 뭘 사고 싶고 플렉스다, 욜로다 하는 말에 흔들리지 않는 자신만의 계획과 목표로 나아가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됩니다. 이것이 자신에게 알맞은 돈에 대한 원칙과 속성입니다. 다음은 뭐 한다더라를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식입니다. 여러분, 이것도 경제생활에 대한 자신의 원칙이 없어서 일어나는 문제입니다. 주위에서 누가 그런 적 없으신가요? 비트코인이 4,500만 원을 찍었대. 너도 해. 안 하면 바보야. 혹은 여기 상가에 투자해봐. 1억을 투자해가지고 버는 임대소득이 쏠쏠하대. 또는 주택을 구매하는 신혼부부라든지 이런 분들에게 접근을 해서 아파트 사기 막막하면 빌라를 사봐. 여기가 싸고 좋던데? 솔직히 살기 좋으면 됐지. 뭐하러 아파트에 살아? 내가 다녀왔는데 대박이야. 소개해줄게. 잘해줄 거야. 이렇게 뭐 한다더라와 같은 카더라 통신을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이 없으면 수년, 수십 년간 노력한 돈을 날리는 건 물론이고 복구하기 위한 시간, 그리고 다시 찾아올 수 없는 기회를 날리는 겁니다. 비트코인 5천만 원 간다더라에 혹해가지고 투자한 분들 지금 꼭대기에 물려서 벌써 1,000만 원 손해봤어요. 언제 오를지, 언제 팔지, 뭐 전망이라도 주식처럼 회사 정보라도 있어야 알아볼 텐데 전전긍긍할 수밖에 없는 거죠. 생돈 1,000만 원 날려서 기도하거나 어디 커뮤니티 가가지고 공허한 외침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돈에 끌려다니는 것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볼 수 없는 거죠. 코로나 시국에 미분양 나는 상가 저리로 대출해주고 수익 보장해준다고 혹해서 억억 하는 돈을 투자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무슨 수익을 보장해주고 상가에 대한 지식도 하나도 없는데 투자해서 얼마나 잘 될 수 있겠습니까? 잘 되면 정말 행운인 거고 웬만하면 쪽박차기 십상입니다. 누가 꼬셔서 저렴한 소형 빌라 주택 구매한 신혼부부, 빌라는 진짜 수십 년 지나서 그 구역 전체가 재건축하지 않는 이상 답이 없어요. 신혼부부 특별공급이나 생애 최초 청약 기회도 날아가 버렸고 1주택자라 이제 분양에 당첨되기도 하늘의 별입니다. 거의 희박해요. 없다고 봐야죠. 기회가 날아간 겁니다. 여러분, 이러한 사례가 정말 많아요. 주위 사람들도 카더라에 속아가지고 시간, 돈, 기회 다 내다버린 사람들 정말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판단할 수 있는 명확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실리적인 정보를 많이 올릴 테니까 차근차근 공부해 가시면 됩니다. 아는 만큼 잘 살 수 있어요.
다음, 같은 자리에 출발해도 더 나은 결과를 창출할 수 있어야 됩니다. 직장에 같이 들어간 입사 동기가 있어요. 세후 월 200만 원을 받는 게 똑같다고 해요. 똑같다고 하지만 당장 1년 뒤에 자산이 다르고요.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은 내가 지금부터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완전 다른 세상의 사람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자산 관리를 못해서 월 200만 원을 벌어도 저축 한 푼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100만 원 저축하고 투자해 나가면서 수익을 더 창출해가지고 나중에 다른 삶을 살아가는 사람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에게 알맞은 원칙과 판단할 수 있는 지식을 갖춰서 더 나은 결과를 만들어 간다면 경제적 자유가 빠르게 가까워질 겁니다. 마지막으로 노동소득을 넘는 자본소득이 경제적 자유의 한 갈래라고 생각해요. 노동소득은 여러분이 바로 생각하는 일에서 받는 돈입니다. 회사나 자영업이나 어디 근로자고 할 것 없이 시간을 들여서 일을 하고 받는 돈이 노동소득이에요. 자본소득은 가지고 있는 돈이 스스로 일해서 내가 자고 있을 때도 발생하는 수익입니다. 주식 배당금, 시세 차익, 부동산의 가치 상승, 아니면 이자 소득, 투자 수익, 내가 건물주가 돼서 받는 임대료, 이러한 것들이 있겠죠. 연 3천, 4천, 5천만 원의 노동소득을 넘는 자본소득을 만드는 게 좋을 겁니다. 경제적 자유의 첫걸음이라고 보고요. 이러한 점을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5년 뒤, 10년 뒤에 다른 삶을 생각하면서 차근차근 행동으로 실천하면 됩니다. 이렇게 경제적 자유의 개념을 알아봤어요. 그럼 여러분께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께서는 돈으로부터 자유로운가요? 나는 돈 관리를 잘하고 있는 것 같고 자산도 잘 만들어가고 있고 버는 것도 먹고 살 만큼은 버니까 어느 정도는 자유롭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들고 왔습니다. 신한은행에서 발행한 보통사람 금융생활 보고서입니다. 이 보고서는요, 만 20세에서 64세까지 전국의 경제활동자, 즉 취업자 1만 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입니다. 여기서 알고자 하는 핵심은 돈을 알고 나를 알자는 지폐지기입니다. 지폐지기. 돈을 아는 만큼 나의 방향을 알 수 있다는 말이에요. 자, 구간별로 나뉘어 있습니다. 1구간, 2구간, 3구간, 4구간, 5구간으로요. 1구간은 하위 20%입니다. 자산을 볼까요? 내가 자산이 얼마쯤 있어야 1구간은 자산이 얼마쯤 되지? 하고 보니까 허들이 생각보다 높아요. 영상을 시청하는 분들 중에 9,592만 원, 9,592만 원 자산 가진 분 얼마나 계세요? 이 미치거나 내면 1구간입니다. 하위 20%인 거죠? 생각보다 높아요. 2구간, 3구간을 볼까요? 자산이 2억부터 적어도 1억씩은 더 갖춰야, 특히 3억 7,480만 원이 있어야 딱 중간이네요. 4구간부터는 자산이 5억대, 상위 20%인 5구간은 자산이 8억 8천만 원입니다. 자산을 기준으로 자신의 위치가 어디인지 명확히 보이죠? 오른쪽에 월 소득으로 구분하는 구간도 있습니다. 1구간은 189만 원, 거의 1인 가구분들이 많이 해당되실 거고요. 보통 결혼해서 부부 합산해야 3구간 내지 4구간의 월 소득이 나오죠. 상위 20%, 5구간까지 가려면 월 902만 원을 벌어야 됩니다. 눈으로 보기에 여러분들께서 어디를 목표해야 될까요? 1, 2, 3, 4, 5 중에 어디를 목표해야 되겠습니까? 일단은 5구간입니다. 내가 지금 1구간에 있든 2구간에 있든 어디에 있든지 5년 뒤, 10년 뒤 원하는 계획과 목표를 잡고 쭉 나가가지고 5구간까지는 가겠다라는 마인드가 필요한 거죠. 자, 이렇게 나의 위치는 잘 알았고, 그러면 일단 5구간까지, 그래서 상위 20%까지 달려가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방법이 뭐야? 그래, 나한테 알려줘. 내가 5구간까지 갈게. 네, 답은 간단합니다. 그냥 명확해요. 저축과 투자를 늘리는 겁니다. 자, 여러분, 1구간, 2구간이 2018년에 비해서 2019년에 저축과 투자 금액이 줄었습니다. 살기 어려워진 탓도 분명히 있겠죠. 그렇지만 아예 포기하는 분들이 많아진 거예요. N포 세대라고 출산, 결혼, 연애, 내 집 마련 등등을 그냥 포기해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욜로와 플렉스라는 달콤한 말에 넘어가가지고 버는 돈은 없는데 소비하는 돈은 더 많아지고 있는 거죠. 치명적이에요. 악순환이 반복돼서 영원히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는 길까지는 너무나 멀어집니다. 월 6만 원이라는 게, 월 6만 원 덜 저축하고 투자하는 게 별거 아닌 것 같아 보여도 이게 1년이 쌓였다고 생각해 보세요. 72만 원입니다. 이걸 투자해서 잘 굴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지금처럼 코스피가 3천 찍을 때, 지금처럼 주식시장이 강세일 때 투자했으면 72만 원을 100만 원까지는 벌었겠죠. 그러면 내가 월 6만 원을 덜 저축 투자했다고 하지만 거의 1년간 100만 원을 어디다 써버린 겁니다. 그래서 주의해야 됩니다.
스스로 알맞은 돈에 대한 원칙을 세워서 꾸준히 나아가야 됩니다. 당장 100만 원 저축하면 3구간만큼 저축하는 거고요. 200만 원 아끼면 5구간만큼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400만 원을 벌어서 100만 원 저축하는 사람과 내가 지금 200만 원을 벌지만 100만 원 저축 투자하는 것과 같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다만 스타벅스를 백다방으로 뭐 바꿔야 되고 내일을 조금 저렴한 걸 써야 되겠지만 훨씬 더 나은 미래, 훨씬 경제적으로 자유로운 삶, 자본소득이 많아져서 내가 일을 안 하고 살아도 과거의 노동소득만큼 벌어주는 시기를 꿈꾸며 갈 수 있는 겁니다. 경제적 자유라는 목표가 한층 가까워지는 거죠. 자, 그런데 의문을 제기할 수 있어요. 아니, 100만 원, 200만 원 투자해가지고 언제 부자 돼? 그게 어떻게 가능하겠어? 말이 돼? 예, 가능합니다. 자, 눈덩이 효과라는 말이 있어요. 스노우볼이라고도 하는데요. 눈을 굴리다 보면 처음엔 작아도 점점 커져서 어느새 큰 눈사람을 만들 수 있는 크기가 되는 겁니다. 작은 원인과 행동이 순환 과정을 거쳐서 큰 결과로 이어지는 현상을 눈덩이 효과라고 합니다. 1000만 원을 투자해서 20% 수익을 냈으면 1200만 원의 돈이 되어 있겠죠. 이 1200만 원을 다시 투자해서 20%의 수익을 내면 1440만 원. 이렇게 회차를 거듭하면 처음에 작아 보이는 돈도 쌓이는 과정을 거치면서 정말 큰 돈이 되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사람들이 요즘에 후회하는 게 있죠. 삼성전자가 6만, 7만, 8만, 9만 전자 찍는다고 할 때, 내가 4만 원, 5만 원일 때, 그때 내가 가진 돈 다 투자했더라면, 그러면 내가 몇 배를 벌었을 것이고, 그걸 또 제대로 투자했으면 또 몇 배가 불어있을 텐데, 정말 다른 삶을 살고 있을 텐데, 이런 생각과 똑같은 개념입니다. 제대로만 몇 번 투자, 제대로 지금 가진 돈이 얼마 안 돼 보여도 시기를 잘 타서 잘만 투자하면 금방금방 불어나가지고 눈덩이 효과처럼 불어나서 경제적 자유 달성이 빨라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너무 가진 돈이 미약하다고 좌절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세요. 내가 지금 가진 돈이 없다고 낙담하지 마세요. 그리고 부자 될 수 있다는 자신감을 가지세요. 여러분이 앞으로 신념으로 삼아야 되는 생각은 누구나 부자가 될 수 있다. 자수성가할 수 있다. 지금 내가 돈에 대한 원칙을 만들어서 관리하면 무조건 성공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진화 과정을 구간별 모습에 덧대봤는데요. 1구간에 가까운 삶일수록 경제적으로 어려운 게 당연합니다. 버는 돈도 적고 써야 하는 금액도 있다 보니까 어렵죠. 월세, 카드값, 통신비, 응급실 한번 다녀오니까 만년적자예요. 삶이 너무 지겨워지고 욜로니 플렉스니 하는 말에 너무나 끌리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마세요. 마음이 약한 만큼 다짐을 쉽게 한 만큼 너무 쉽게 손 놓아버리게 됩니다. 너무 쉽게 포기해버려요. 그래서 지금 포기하지 않고 지금이라도 하자는 마음으로 산 사람, 몇 년 뒤의 모습은 당시에 포기했던 사람과 경제적 자유를 실천하겠다는 마음을 갖고 꾸준히 인내해온 사람은 몇 년 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졌을 겁니다. 1구간과 5구간의 모양의 차이처럼 완전 달라졌을 거란 얘기죠. 차근차근 신념을 갖고 행동하면 머자나 인스타그램에 태그 올리며 삶을 즐기는 경제적 자유를 달성할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으로 숙지한 내용, 경제적 자유가 뭔지 알아봤고요. 원칙 없이 이리저리 끌려다녀서 빌라, 상가, 복권, 도박 등의 무의미하게 돈과 시간 그리고 기회까지 날리는 이들의 사례를 간단히 들어보았습니다. 또한 구간별 현재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각자 이해하셨을 거예요. 구간 격차를 줄이고 빠르게 달성하는 방법은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한다. 동일한 조건에도 같은 돈을 벌고 있어도 정보와 지식으로 현명하게 더 많은 돈을 저축과 투자해서 수익을 불려나간다. 그리고 눈덩이 효과로 부자 될 수 있다는 생각, 신념을 갖는다. 절대 포기하지 않고 급하게 생각하지 말고 차근차근 나아간다. 그래서 수년 뒤 경제적 자유를 달성한 나의 모습을 생각하며 인내하고 달려간다. 이러한 내용을 오늘 숙지하고 생각을 다시 정립해 보았습니다. 언제든지 마음이 약해지면 다시 영상을 찾아보며 숙달하고 신념으로 삼으시면 좋습니다. 영상을 보다가 이제 궁금한 사항들이 생겼을 거예요. 이런 의문이 떠오를 수 있습니다.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하라고? 아니, 당연한 거 아니야? 저축과 투자를 많이 하면 부자가 되는 건 당연한 거지. 너무 뻔한 소리를 하는 거 아니야? 네, 말씀드렸다시피 똑같이 200만 원을 벌어도 누구는 아예 저축하지 못하고요. 누구는 100만 원을 투자해 나가면서 같은 상황에 더 많이 투자할 수 있는 비결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똑같은 돈을 똑같은 출발선에 있어도 다른 결과를 만들 수 있도록 그 비결을 알려드릴게요. 앞으로 잘 살아보세 채널은요. 주거, 금융, 부동산,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식을 다룰 겁니다.
주거의 경우 생애 주기별로 내가 어떻게 거주를 해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어 나가야 되는지, 정부 정책으로 받을 수 있는 건 뭐가 있고 자격은 어떻게 되는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금융은 고금리 예적금에 대한 정보랑 자신에게 알맞은 대출 방법, 대출을 잘못 받으면 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질 수 있다고 사람들이 말하는 건지, 그리고 주택 청약 저축 같은 게 은행을 가도 주위에서도 그렇고 다들 들라고 그러는데 중요하다는데 왜 필요한지 개념과 사례를 통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은 알찬 시세 차익이 또는 입지가 좋고 실거주와 투자 목적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정보를 찾아 분석하며 소개하겠습니다. 20대도, 특히 20대도 부동산과 청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 공부를 해야 되는 이유, 그리고 달라지는 부동산 정책 등을 알려드리고 자신에게 알맞은 전략을 세우시도록 도와드릴게요. 이외로 경제적 자유를 위한 지식을 공유하겠습니다. 전 13평짜리 4년 된 신축 아파트, 월 15만 원 내고 거주합니다. 전세자금 대출받았는데 이자는 0원이에요. 이자 안 냅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3, 4평짜리 월세방 40, 50만 원 내고 사는 사람들이 수두룩한데 어떻게 13평 신축 아파트를 대출이자 없이 월 15만 원으로만 내고 살아? 네, 앞으로 알아두면 돈이 되고 부자 되는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같이 경제적 자유를 달성하기 위해 나아가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로 관심 가져주신다면 더욱 노력하여 양질의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 여기까지 잘 살아보세요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